요즘 보면은 우리 그 대리점장들이 막 이제 우수수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이제 이런 전화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생각조차도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나의 어떤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면서 사람이 이제 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성공 가능성조차도 이제 그 본인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예 시도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럴 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대표님은 혹시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이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져본 적이 있었나요? 어, 일단 빠져본 경험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경험 없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람들은 꼭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봐야 알아요. 꼭 이혼을 대여섯 번씩 해봐야 내가 그 사람 공감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혼을 음, 대여섯 번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성공을 하면서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이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당신은 그래 이혼 다섯 번 해봤어요? 당신 나처럼 비트코인 투자해서 완전 막 마이너스 막 1억, 2억, 10억 돼봤어요? 이 경험을 내가 굳이 안 해도 내가 굳이 그 경험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굳이 그 음, 경험을 안 하도록 우리가 막는 게 중요하지. 누군가가 뭔가 이런 뭐 아픔이 있었을 때 본인은 그런 아픔, 그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혹시 그런 빠진 경험이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빠지기 전에 누군가는 언젠가 빠질 수도 있고 그 빠질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갔거나 했던 어떤 잘못된 생각과 의사결정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빠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빠졌던 사람은 그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 단계는 이미 빠진 사람도 어때요? 그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누구를 찾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희망을 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어서야 되고,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없다면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실제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다 쪼개보면, 아, 돈에 대한, 돈이 많은 것들도 해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돈이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다 따져보면서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돈에 대한 부분들 내가 이 정도 다시 벌게 되면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냐? 내가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3억 비트코인 해가지고 마이너스 됐어요. 대리점도 사재기에 가서 마이너스 2억이 됐어요. 그럼 예를 들면 2억이라는 돈을 벌면은 마이너스 2억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2억이라는 돈을 단기 안에 3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안에 2억이라는 돈을 벌면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PD님도 2억이라는 돈을 단기 안에 벌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례가 있냐? 이 세상에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성공 사례가 있냐? 있거든요, 답은. 그러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망이라도 보자는 거죠. 내가 100% 그걸 꼭 따라해서 나도 똑같이 1년 안에 그 구렁텅이에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있냐? 그 질문했을 때 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세상에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없을 뿐이지 한국 나라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돈 없을 뿐이지 다른 사람도 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희망도 없고, 막 살고 싶지 않고, 막 죽고 싶고, 막 뭔가 이런 어떤 구렁텅이 하강공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뒤돌아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자, 저희 멘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가 지금 망가지고, 회사가 지금 파산하게 됐어요. 그럼 회사가 어차피 파산하는 거는 그냥 100%예요. 회사가 지금 이제 부도가 나고 파산하는 거 100%예요. 그렇지만 부도 날 때 어차피 부도 난 회사를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해서 부도 나도 똑같은 부도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음, 그래서 왜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더 부도 나게 만드냐? 그 플러스 1,000만 원, 2천만 원을 내 자신한테 투자해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음, 부도 날 회사를 거기에서 더 뽑아서 부돈 날 회사인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건 100% 부도나요. 근데 거기에 유일한 기적은 뭐냐면 차라리 이 회사를 부도나게 만들긴 한데 플러스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혹시 이 음, 회사가 부도나서
내가 실용 불량자 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던 관계식과 투자했던 내 자신한테 투자했던 그 어떤 그 도구와 어떤 뭐 그런 어떤 기능들이 그 어떤 소스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을 끊임없이 네네. 공급받아서 다시 내 자신이 그 불량에서 실용 불량자에서 혹은 부도난 회사를 새롭게 내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탔을 때 부도난 그 안에서 내가 투자했던 내 교육에서 내 자신한테 투자했던 그 기능으로 두 번째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음. 제 멘토가 오히려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저는 어, 이게 합법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 우리가 머리를 써본다면 음, 어차피 내 음, 인생이 똑같은 이미 내 인생이 좆됐어요. 쉽게 음, 얘기하면 이미 내 인생이 그냥 가버렸어. 그랬을 때는 음, 내가 죽고 싶지는 않아. 내가 죽을 용기는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써서 내 자신한테 투자 이거죠. 왜냐면 내 자신한테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밑바닥인데 더 밑바닥이 돼봤자 그냥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 자신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뭐 책이든 뭐든 시간이든 내가 수용불량자라고 해도 내가 감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보문고에 그렇죠. 24시간 늘 교보문고에 완전 출근하듯이 계속 교보문고 가서 책들을 하나하나 다 보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런 PCM의 어떤 이런 어떤 이 멘토, 개미 멘토 같은 사람들 찾는다거나 아니면 좀 성공한 사람 기업인 밑에서 일을 한다거나 일을 배운다거나 뭐 어쨌든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생존하고 여기서 벗어날 건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냥 포기하죠. 음, 포기하죠. 저는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만약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고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면 제가 조언하는 건 어차피 개떡 같은 인생 차라리 내 자신한테 투자하자 이거죠. 내 자신한테 투자라는 게 그 우선순위가 뭐 추가적으로 옷을 구매하거나 뭔가 추가적으로 얼굴을 뭐 성형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여기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끊임없이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소중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돈을 이런 내 자신한테 투자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돈에 투자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암벽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음, 이제 돈이 생겨도 돈을 계속 없애는 게 나한테는 암벽이에요. 오히려 푸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돈을 벌 생각만 하는데, 근데 돈이 그렇지. 어정쩡하게 있다면 돈을 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음, 지킬까 계속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에서 생각하는 거랑 아예 돈을 없애가지고 암벽을 가하고 내가 내 스스로 푸시하는 게 다른 푸시가 없어요. 돈을 없애는 게 진짜 푸시예요. 근데 돈이 생기면 지방이 생기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음, 내가 한 달에 막 2, 3억씩 막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코딱지만한 벌이거든요. 그 돈을 좀 더 노력해가지고 월 2, 3억씩도 막 나오고 부동산에서 월 2, 3억씩 나오면 어떨까요? 그냥 내가 노동소득이 대박이지. 아니냐. 음, 대박이잖아요. 그게 네, 네. 진짜 나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멈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멈추고 싶은 생각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모멘텀이 좋으니까. 왜냐면 사람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사는 거지 편리성을 멈추면 안 제공하고 되죠. 쾌락만 준다고 해서 삶이 행복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사람은 일을 그럼요.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저희가 이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조언을 하고 이런 건강한 조언을 하는데 만약 내 스스로가 지금 뭐 구덩텅이에 빠져 있고 내 스스로가 뭔가 되게 힘들고 오직 되게 저주에 걸려 있다면 저는 이런 인터뷰를 못 해요. 왜냐면 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사람, 나보다 덜, 좀 다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구덩키에서 빠져야죠. 빠지지 않는 사람이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들끼리 그게 모여요. 문제죠. 네, 예, 네.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하냐가 중요한데 다들 지들끼리 위로만 서로 해주는데 집에 돌아가면 서로 사실 생산적인 요소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랑 반대적인 삶과 완전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면 완전 다른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 그래서 PCM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네네. 23살 때부터 이 길을 꾹 한 길을 인내심을 가지고 13년도 걸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칭 업계에서는 나름 내가 자부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PCM에 들어왔을 때 다른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삶에 대한 그 가능성을 오히려 보면서 여기서 구렁텅이에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프레쉬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되게 옥시전, 그 어떤 산소가 되게 공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저 같은 케이스는 약간 외국인이고 약간 이 그 신선함을 사람이 저를 항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뭐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신선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옥시전 같은 그런 어떤 산소를 공급한다고 할까? 한국에서 거의 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런 정서를 아는데 아이스강은 약간 저게 순수한지 단순한지 투명한지 바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오픈하고 심지어 저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저런 건지 다 계획한 건지 의도된 건지 항상 저를 예측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은 또 생기는, 근데 그 안에서는 음, 함께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실 PD님 같은 경우도 돈도 많이 벌어봤던 사람, 나름 삶에서 이런 어떤 인내심과 이런 다양한 곡절을 겪었던 사람이고,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저를 이렇게 대하고 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 저도 놀랍죠. 왜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좀 잘 나갔던 사람마저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마저도 저에 대한 인정을 했을 때는 뭔가 여기 있다는 것 의미하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하죠. 나 음. 참 멋지게 그래도 폼나게 지금도 살고 있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앞으로 더 폼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약간 이게 제 생존의 법칙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대표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또 그다음에 이 PCM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변화무쌍하거든요. 근데, 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애들서부터 저보다 더 나이가 먹은 70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또 배워야 되는 교육이 음, 아닌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시대가 갑자기 막 급변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들이 맞아요. 조차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40대에 대표님을 만났더라면은 저는 상당히 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물론 전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음, 왜냐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이 크죠. 음. 근데 대표님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내가 사재기 그렇게 많이 하고 돈 좀 교육에다 쓰기로서지 뭐가 그렇게 잘못됐지? 당연히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제가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음. 뭐 누가 처음에 그걸 알고 모르죠. 하겠어요. 예, 예.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너지, 대표님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변하고 또 현장에 가서 계속 뛰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이런 DNA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다시 또 발견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인셀덤 안에 식구들이 많은데 그 사람네들이 어, 그 돈이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다 대고 이제 그 PCN 교육을 들을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도 직전 아니면은 뭐 파산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래저래 나는 거 나한테다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굉장히 감사해요, 대표님. 또 다시 제가 그 감사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제 질문은 여기까지예요.